예,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파월 발언의 어떤 평가 무난하게 나오면서 미증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됐고요. 특히 반도체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한 종목들이 속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 증시는 밸류업이 수급 블랙홀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생기는지 볼 필요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은행, 보험, 게임주들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미증시가 워낙 강하게 반응한 업종이 있어서 이게 영향을 줄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오늘 3대 지수 다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강했다라는 거는 빅테크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견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S&P 500 지수하고 이렇게 비교한 표인데, S&P 500 지수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높아졌어요. 예, 그리고 사상 최고 비율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견인했다라는 것은 반도체 지수였다. 이런 거 일단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준 다른 재료들도 같이 좀 보면, 파월의 발언에 약간 추가된 게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뭐 금리 정점이다, 연내 인하한다 이런 이야기 했고, 인하는 인플레이션 2% 목표 달성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추가된 건 뭐냐면, 인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게 멀리 있지 않다. 이게 좀 말을 되게 둘러서 얘기한 건데, 한마디로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인하하는 시점 멀지 않을걸?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4분기 쪽보다는 2분기 후반이나 3분기 초반의 금리 인하 하나보다,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준 게 이제 투자들에게 좀 어필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바젤3라고 해서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금융기관들한테 혹시 잠재 이제 리스크가 큰 게 터질지도 모르니까 자본금을 확충해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추진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저기 투자했던 거를 회수해가지고 그냥 통장에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투자했던 걸 회수한다라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좀 우려가 있었고, 이걸 반대하는 정책이 좀 있었거든요. 은행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슈퍼볼 경기에 이거 반대한다라는 광고가 나갔다더라, 뭐 이런 어떤 보도도 있었는데, 근데 파월 의장이 이거 좀 수정할 거다. 예, 그러니까 이걸 수정하겠다라는 어떤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장에서는 시중 유동성 축소를 좀 걱정을 덜어주는 거니까 증시에는 긍정적이다. 이 발언, 이 내용을 또 주목한 투자자들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필이 된 발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관련돼서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 마이크론 테크가 좀 강했죠. 스티펄에서 그 외부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월가에서 너무 실적을 좀 보수적으로 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 80달러에서 120달러.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도 아마 목표 주가 상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목표 주가 상향이 좀 여러 곳에서 나왔고요. 테슬라는 시티에서 이제 1분기 실적 기대할 필요 없는 것 같다. 이제 향후에 모델 3 리프레시 모델이 어떤 반전의 모멘텀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기술적 반등 정도는 좀 시도가 됐고요. 그 엔비디아는 사실 악재를 보려면 악재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일부 임원이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AI 수요가 워낙 강하다. 그래서 미주어에서 목표 주가를 1000달러로 상향을 하는, 예, 그런 투자 의견 상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보고서는 올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더 많이 할 것 같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 자사주 매입을 견인을 할 거다. 이런 전망. 그러니까 이제 뭐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거 자체도 매수 수급이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어떤 종목들별로는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특징으로는 엔비디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올라갔는데, 엔비디아하고 애플하고 시가총액이 붙었어요. 한 10년 전에 두 종목의 차이가 거의 50배 가까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배, 예, 거의 시가총액이 붙었죠. 이제 만약에 3천억 달러 정도 추가가 되거나 위아래로 1,500억 달러 정도 되면 이제 이게 시총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 뒤집힐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석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TSMC도 신고가거든요. 예, TSMC도 지금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전대계 반도체는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가는 거 하나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식의 어떤 변화가 생길 거냐라는 것도 이제 오늘 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진짜 안 갈 거야? 막 이런,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갔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두고서 막 무력 시위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못 가면 진짜 바보형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뭔가 사연이 있는 게 되는 거라서 삼성전자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특히 121선까지 내려왔으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표는 이제 파월의장 발언 정도 영향 주고 또 라가르드도 발언한 게 6월에는 금리 내릴 것 같다. 유럽도 뭐 이런 분위기 만들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4.07%대까지 빠졌다가 어쨌든 살짝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4.09%로 내려왔고요. 달러 인덱스 빠진 게 저는 또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02.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법 많이 빠져서 이게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 외국인 수급이 좀 좋아지는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여기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그러니까 수급 블랙홀 현상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 매매한 걸 좀 보면 이때 이제 그 밸류업 정책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후에는 코스닥을 살짝 한 3, 4일 정도 매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매도를 했고 특히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34거래일 중에서 22일이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1월 23일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는 딱 3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코스닥을 2조 7천억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업이 코스닥 쪽에는 오히려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밸류업 종목이 좀 덜하거나 이쪽에서 이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주에 조금 와해가 되는 조짐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코스닥 쪽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코스피가 6일 연속 하락 종목이 많았고 하루 상승한 종목이 많았고 또 6일 종목 연속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3거래일 중에서 12거래일이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7일 연속 하락 종목이 많았던 거는 작년도 9월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1년에 한두 번? 예, 한두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7일 연속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 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6일 연속 하락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제가 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승 종목수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좀 기술적인 반등이 또 나올 타이밍은 되긴 했다. 근데 이제 이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에서 이제 연속성을 보이려면 이제 기관의 어떤 수급 변화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반응이 좀 나오는지 외부 여건 좋아질 때 이걸 좀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때 참고로 그때는 이제 ADR이 64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는 사실상 과매도 터치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주 되면 확실하게 과매도로 내려올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1월 18일 이후에 처음으로 이틀 연속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변화가 좀 생기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이제 마이크론도 사상 최고가 거의 100달러 근접했거든요. 그리고 TSMC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당연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올라갔다 조정 보이는 수준인데 이제 하나 남았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주들도 못 가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증시 저 상황이 과연 삼성전자를 초반 이후에 종가까지 이제 양봉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밸류업 종목들이 약간 추세 분산이 이번 주 들어서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보험이라든가 뭐 증권, 금융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긴 했는데, 근데 이전 같이 이제 뭐 지주회사 포함해가지고 와 하고 다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집중도는 좀 완화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좀 분산되는 이게 밸류업 내에서만 갈아타기 가는 건지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는지 뭐 만약에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라면 관련된 그 눌렸던 종목군들의 어떤 반전, 그러니까 강했던 종목들 말고 눌린 종목군들 쪽으로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트가 되게 많았는데 그냥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S&P 500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크니까 지수 영향력이 크잖아요.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뭐 애플이 됐든 뭐 엔비디아가 됐든 달러트리가 됐든 이런 거가 시가총액이 동일하다고 산정하는 지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차별화 장세냐 아니면 골고루 가느냐 뭐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차별화 장세가 여전히 뭐 엔비디아 독주가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잘한 다른 종목들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럴 때 신흥시장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부 환경은 괜찮긴 합니다. 외부 환경은. 예, 이제 관건은 우리나라 내부 수급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수급 블랙홀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것만 조금 개선돼 주면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이 워낙 눌려서 좀 반전이 나올 수 있어서 어떤 반전이 나오는지 수급이 변하면 눌렸던 종목, 수급이 유지가 되면 그냥 지금 센 종목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한 번씩은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똑딱이 주식 채널 네, 한 번씩 가서 보셨으면 좋겠다고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등등 설명드리는 채널인데 제가 아는 형님 채널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딱 부러지는 본인 사진 올리는 게 되게 과감한 것 같은 저는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운들 내시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시장을 좀 시장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변화 생기는 신호가 확실하게 나올 때, 예, 그때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 신호가 나올 때는 또 거기에 맞춰서도 대응을 해보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단기 수익보다는 그냥 미래를 위해서 나중에 지금 차분하게 그냥 이제 여기서 뭘 만들어 놓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런 대응이 필요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각각에 맞는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